콜라. 비교적 현대적으로 보이는 이 미생물 관찰지는 라벨에 붙어있는 재료 목록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다. 들어간 분량에 따라서 액상과당이 탄산수 바로 다음에 나온다. 액상과당은 탄산 음료에 금지된 재료가 아니다. 슈퍼마켓의 라벨들을 잠깐 살펴보면 몇 가지 다이어트 음식을 제외하는 과일 주스로부터 샐러드 드레싱, 심지어 케첩이리까지 달든 조금 덜 달던 모든 즉석식품에서 액상과당을 찾아볼 수 있다. 액상과당은 굉장히 달고 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설탕, 자당을 대체한다. 갓단 스위트콘을 제외하면 옥수수는 전혀 달지 않다. 부엌선반에서 찾을 수 있는 종류의 옥수수 시럽은 적당히 달다. 액상과당은 굉장히 달다. 두 개의 옥수수 시럽은 미생물에서 얻은 효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식품조공 통로를 지나다 보면 효소를 사용한 다른 물품들도 여러 발견할 수 있다. 세제, 유당 분리성, 사람들을 위한 소화제, 콩을 먹은 다음 위장의 가스를 제거하는 약, 가운데 부드러운 젤리 맛을 넣은 초콜릿 캔디부터 여가, 와인, 맥주까지도 미생물 효소에 의존하고 있다. 미생물 효소는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정 미생물은 발효통이라고 하는 그들의 용기에 배양하고 거기에서 효소를 추출한다. 효소의 종류와 그 쓰임새는 다양하다. 몇 가지만 훑어봐도 그 쓰임새가 얼마나 다양한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사탕 애호가들에게 가장 흥미롭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들자면 가운데 액체가 들어있고 겉이 초콜릿으로 덮인 체리, 사탕을 만들 때는 효소인 스크라제, 자당분해 효소가 사용된다. 자당분해 효소, 또 전화 효소라고 불리는 스크라제가 가운데 부분 화합물에 들어있기 때문에 겉이 초콜릿으로 덮이고 초콜릿이 굳으면 그 안에서 스크라제가 물에 잘 녹지 않는 자당을 물에 훨씬 더 잘 녹는 포도당과 과당 혼합물로 바꾼다. 그래서 고체 상기했던 가운데 부분이 액체로 바뀌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효모에서 얻은 락타제, 젖당 분해 효소는 젖당 분리성을 가진 사람들의 소화를 돕는 데 사용된다. 이들은 유제품을 먹으면 포유동물의 젖과 대부분의 유제품에 들어있는 당분은 유당을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위통을 겪게 된다. 이 환자들은 유당을 사람이 소화시킬 수 있는 더 작은 구성 성분인 갈락토스와 포도당으로 분리하는 락타제를 생산하지 못한다. 유아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락타제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래야만 모유나 우유로 만들어진 분유를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인종들이 성인이 되면서 이 능력을 잃는다. 락타제를 만들 능력을 잃은 사람들을 유당 분리증 환자라고 한다. 분해되지 않은 유당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대장으로 가서 복부 통증, 설사, 복부 팽만, 장내 가스 등을 일으킨다. 미생물에서 추출하는 락타제가 들어간 약을 먹으면 유당 분리증 환자들도 우유, 아이스크림, 치즈, 요구르트 및 다른 유제품들을 쉽게 먹을 수가 있다. 지구의 모약을 조각하다. 어태향 때문에 디아세틸, 전자레인지, 팝콘 등 여러 종류의 음식이 첨가된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근로자에게 팝콘 노동자의 폐라고 불리는 세진성 폐질환을 일으켰다. 미세 아세틸에 대한 직업상 노출 기준을 정하는 법률은 현재 계류 중이지만 맥주 테스트 정도는 괜찮다. 스위스 치즈의 독특한 맛뿐만 아니라 구멍 혹은 눈들 역시 미생물로 인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스위스 치즈로 만들어주는 박테리아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셰르마니는 치즈 제조 공장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순수 배양액과 젖산균을 치즈로 만드는 초기 공정에 집어넣는다. 이 균주의 또 다른 소인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아크네는 여드름과 관련된 균으로 피부의 피지선에서 생산되는 여분의 피지 일부를 염증성 지방산으로 변화시켜 염증을 일으킨다. 이 균은 심한 뾰루지를 일으키며 심한 경우에는 흉터가 남기도 한다. 젖산균과 마찬가지로 프로피오니오 박테리움도 발효를 통해 대사 에너지를 얻는다. 이들은 젖산균에 만든 젖산 일부를 산화시켜 이렇게 프로피온산 발효의 생성물질은 그저
풍미를 더해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프로피온산은 효과적이면서 무해한 보존제이기도 하다. 프로피온산은 오래전부터 빵의 곰팡이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첨가되었다. 프로피온산 발효 생성물의 혼합물 역시 유용하다. 이런 천전 보존제는 무지방에 의해서 프로피오니오 박테리움 세르마니를 배양한 후에 배양액을 건조시켜 가루로 만든 것이다. 마이크로 가드 같은 상표로 팔리는 이런 보존제들은 커티지 치즈를 비롯한 다른 음식에 첨가된다. 스위스 치즈의 구멍은 프로피오니오 박테리움 세르마니로 인한 특수한 예이다. 하지만 많은 미생물이 스위스 치즈 및 다른 모든 치즈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단백질 간의 차이가 아주 항생제에 따라 드러나는 차이는 굉장히 클 수가 있다. 단백질에 구분하는 데 항체가 사용되기 때문에 표면에 노출된 단백질을 항원이라고 부르고, 구분된 견주를 청형 H라는 알파벳은 독일어 머리 글자로 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일컫는다. 대장균은 작업하기 쉽고 안전하고 대단히 유연한 대사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전학과 생화학 연구의 핵심 미생물로 비길 데 없는 인기를 얻었다. 공기가 있으면 이 박테리아는 유기호흡을 대사 에너지를 얻고, 공기가 없으면 여러 종류의 무기호흡 중 하나를 선택해서 또 산소 대체물이 없을 경우에는 발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노벨상을 받은 자크 모라는 이런 말을 했다. 대장균에서 사실인 것은 코끼리에서도 더욱 확실하게 사실이다. 대장균에 대한 관심은 스스로 청묘제가 되었다. 대장균에 대한 더 알게 될수록 더 연구하기가 쉬워지고 더 많은 것을 더 쉽고 빠르게 알 수 있게 되었다. 대장균에 대한 집단적인 과학 연구는 굉장히 많은 보상을 남겨주었다. 일반 생활학에서 우리의 기초적인 지식 중에서 놀랄 만큼 많은 부분이 우리 몇 냉일 동물을 포함한 다른 동물들의 장내 미생물 중에 눈에 잘 띄지 않고 굉장히 소수에 불과한 이 박테리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것이다. 박테리아에 대해서 대장균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되어졌다. 열렬한 채식주의자들은 응유 효소로 만들어진 치즈가 자신들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다른 방법을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 채식주의자, 또 이렇게 치즈, 그러나 이렇게 불리한 응유는 균일한 크기로 자르고 이 크기로 만든 치즈의 종류에 달렸다. 응유를 치즈의 특정한 형태에 따라서 성형하고 대단히 복잡한 미생물 간섭 과정의 숙성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치즈의 특성과 미묘한 풍치가 생겨난다. 박테리아가 대부분의 일을 도맡지만은 카맹베르나 포크포르, 스릴튼 같은 몇몇 치즈에서는 특정 진류가 핵심 역할을 한다. 수성에는 미생물이 간섭하는 여러가지 화학적인 과정이 포함된다. 몇몇 과정에서는 완전한 미생물이 필요하고 몇몇은 미생물이 자기 분해하여 쏟아낸 효소가 필요하다. 이런 변화 대부분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카제인을 작은 조각으로, 가끔은 아미노산 하나하나만큼 작게 자르는 과정이다. 이 조각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글루타민산염이나 아스파라긴산염 같은 것들이 치즈에 독특한 풍미를 더해준다. 그리고 몇몇 아미노산은 미생물의 작용으로 변화되어 또 다른 맛의 효소가 된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다. 풍미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치즈를 만드는 것은 치즈 공장에 자연히 존재하는 젖성균에 의존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종류의 젖성균수가 특정 지역의 설비의 건물에 눈에 띄게 많아졌고, 그래서 그곳의 치즈 제조업자들은 매년 계속해서 같은 치즈를 만들 수가 있었다. 몇몇 치즈는 이런 지역적인 색으로 유명하다. 특정 종류의 치즈는 특정 지역에서만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 공정에 필요한 젖성균에 대한 상세한
유전 정보가 비교적 최근에 알려졌기 때문에 배양액을 신중하게 선별해야 한다. 배양액을 대부분의 조성계는 플라스미든이라는 여러 개의 작은 유전자 영역을 갖고 있다. 플라스미드는 예를 들어서 젖산 발효 같은 주요 대사 활동을 인코팅하지 않지만 치즈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반응을 인코팅한다. 특정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배양액이 되기 위해서는 박테리아가 적절한 플라스미드 배열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반려 배양액은 빠르게 증식해서 1ml/당 수천 개의 세포로 증가한다. 그 결과로 우유는 대단히 산성화되어 다음 단계인 응고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사과 젖으로 옮겨지는 대장균. 일반적으로 무의한 실험실의 단거리를 끈 대장균도 끔찍한 결과로 나올 수 있다. 대장균 0157 에이즈질은 혈변을 일으키기로 유명하다. 그리고 이것은 더욱 심각한 질병인 용혈 요독 증후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심부전 및 다른 합병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아이들이나 노인의 경우에는 죽음을 이를 수도 있다. 대장균의 이름에 따라서 오는 기묘한 숫자와 알파벳은 대장균의 수많은 균주들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157. 치과 의사의 드릴은 치과 의사가 정체를 치료하기 위해서 드릴을 들어올린다. 윙윙거리는 드릴 소리는 아무래도 좋아하지 않는다. 당신의 환자는 아마도 특정 미생물인 스트랩토코쿠스 뮤탄스 박테리아의 서식지 때문에 이 드릴을 마주하고 있을 것이다. 이 젖산 박테리아가 치아에 구멍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아니지만 이 녀석이 죽음일 가능성이 높다. 정치는 상습적이지만 치료 가능한 스트레토코쿠스 뮤탄스의 박테리아성 감염으로 인해 생길 수 있다. 이 박테리아를 연구했던 사람들은 이것이 돌연변이 균주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세포가 대부분의 스트레토코쿠스 세포처럼 둥근 게 아니라 타원형이기 때문이다. 스트레토코쿠스 뮤탄스의 또 다른 견주는 치과 생물학자들이 종을 나누거나 이것들을 스트레토코쿠스 뮤탄스 집단이라고 부를 만하다. 젖산 스트레토코쿠스 뮤탄스가 충치를 만드는 과정에 그리고 반려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른 모든 미생물처럼 스트랩토코쿠스 뮤탄스의 성장을 위해 충분한 대사 에너지를 얻기 위해 발효 생성물을 다량으로 만든다. 스트랩토코쿠스 뮤탄스와 비슷한 박테리아들이 생성하는 생성물 젖산은 강간산성으로 우리 치아를 보호하고 있는 표면의 에나멜을 녹일 수가 있다. 에나멜을 녹일 수가 있다. 스위스 치즈의 구멍은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에 치즈를 만들어왔다. 아마도 인간이 정착해서 무리지어 살기 시작한 1만 년 전부터일 것이다. 하지만 치즈를 만드는 과정을 돕는 우리의 소리 없는 파트너에 대해서는 차고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에 배터리가 다 돼가는군요. 자, 여기서